안녕하세요. 성실한 김군입니다. 10월 13일 아침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또 3거래일 연속으로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은 0.2%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34%,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14%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물가 지표에 관해서 그 내용을 계속 기다리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유가라든가 에너지 관련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미국 은행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3,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JP 모건이 오늘 밤에 발표를 할 거고, 그리고 시티라든가 웰스파고 다른 은행들은 목요일에 계속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은행주 섹터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출 증가가 일어났는지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주목해야 한다고 코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대출 성장세가 굉장히 침체됐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으로 이제 조금씩 다시 이제 회복 추세로 진전이 되긴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대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빅테크 주식들도 어제 간밤에는 거의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에는 이제 미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하락을 했다라는 코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이라든가 애플, 페이스북 모두 다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만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일에 새 맥북과 에어팟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는 어저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미국 나스닥 반도체 지수가 내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이크론의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아래 추가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에서의 이제 어제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연준에서 목표로 했던 2%를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코멘트가 나왔고요.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생각보다 현재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테이퍼링을 하기에 이미 충분한 조건이 달성이 됐다라는 시장 전망도 나와서 이르면 11월부터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코멘트도 월스트리트 뉴스 중에는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젯밤에 이제 IMF에서는 이제 전 세계 이제 GDP 전망을 이제 또 소폭 다시 또 축소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제 전 세계의 올해 GDP 생산량 전망을 이제 6%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어, 이번에 다시 발표를 하면서 0.1%를 추가 하락시켜서 5.9%로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 이슈라든가 경기의 뭐 픽아웃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량 전망이 소폭해서 낮춰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이제 픽아웃이라는 용어를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픽아웃은 이제 경기의 이제 고점을 지나서 이제 경기가 이제 다시 하강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경기의 상승의 변곡점을 거치고 이제 하강한 추세인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운수 쪽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같지만 계속해서 이제 상품 가격에 대한 이슈를 언급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품 가격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원자재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유가라든가 뭐 가스 그리고 뭐 구리, 알루미늄 같은 여러 가지 금속성 자재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바인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원자재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원가가 상승하게 될 거고요. 원가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가격 전가를 할 수 없다면은 기업의 이익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현재 기업의 이익 전망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이제 주가의 본질은 결국은 미래에 들어올 이제 그 이익을 현재 가치로 얼마인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벌어올 이익이 줄어든다라는 말은 그만큼 현재 주가는 조금 더 이제 하락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망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항구에서 물동량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항구에서의 이제 정체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제 labor scarcity 부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자율 자체라고 하는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것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자재 상품 가격 자체는 영업이익이 바로 낮춰지는 문제였을 거고요. 영업이익이 낮춰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다시 이제 이자 비용도 이제 더 많이 이제 이자를 더 많이 갚아줘야 하니까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돌아올 당기 순이익이 더 낮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익에 주주가 얻게 될 이제 영업이익도 낮아질 거고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이러한 물동량이라든가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이슈, 공급망 이슈는 언제 정도 해결될 것인가라고 이제 하는 전망 관련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시티은행 쪽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이러한 이제 에너지 공급 부분 관련과 이제 물동량 관련해서는 최소 앞으로 이제 3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은 더 거쳐가면서 점점점 이러한 이슈들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제 3개월에서 9개월이면 이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현재 이슈들이 계속 시장의 여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이제 원유랑 금은 원자재 가격 중에서 이제 원유랑 금은 다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장중에 이제 하락폭이 좀 굉장히 컸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어저께 이제 7만 전자가 깨지면서 6만 9천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같이 이제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제가 여기 그래프를 조금 뽑아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 하락하는 것, 특히 이제 메모리 칩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D램 메모리의 이제 4, 4분기에 판매 가격 자체가 현재 지금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판매량 자체도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는 전방에서 반도체 이런 칩 메이커들에게 공급되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는 병목 현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적정한 양의 원자재가 확보되어서 적정한 이제 효율적인 시수가 투입돼야만 원하는 이제 원가 구조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전단부에서 앞부분에서 공급되어야 될 그러한 원재료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결국은 칩 메이커 입장에서도 원하는 효율적 원가 구조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가 이제 본인의 통제 범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마찰 비용으로 원가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결국 그렇게 되는 것만큼은 이제 또다시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도 수익이 하락하게 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칩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한다는 이제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다시 추가되어서 이제 가격 자체, 반도체의 판매 가격 자체도 메모리 반도체는 판매 가격 자체도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중고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실 것은 이제 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이제 4%를 초과해서 하락을 했다가 장 마감을 할 때는 3.6%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0.55% 다시 또 추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어저께 대략 한 3.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은 이제 삼성전자만의 이제 특유한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의 업황 자체에서 인더스트리 산업군 전체에서 같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또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 반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이러한 하락 추세 또는 이제 낮은 가격에서 계속 이렇게 시장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형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걸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전의 가격으로 단기간에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는 현재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슈가 또 발발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아침에 발표된 기사 중에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 13의 지금 생산량 목표에서 1,000만 대 정도를 지금 감소시켜야 한다라는 이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당초에 올 연말까지 해서 9천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급망에서 이제 공급 칩이 특히 이제 이러한 이제 칩이 공급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1,000만 대 정도 축소가 지금 예상된다라고 현재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플에서 아직 공식적인 코멘트는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추가 업데이트가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미 국채 10년물과 30년물의 금리는 하락을 했고요. 다행히 이거는 이제 아까 기술주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스닥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지수에 비해서 조금 덜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만 아까 0.14%였고, 다른 쪽은 이제 0.3%가량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아직 소폭으로 이제 또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구리는 어저께 간밤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알루미늄도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이상이 현재 경제 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까지는 계속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물가 지표라든가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